네, 이현준의 국내 이슈 체크인 NH투자증권 이현준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현준 과장은 오늘 또 이제 어떤 주제거리를 가지고 나왔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역발상 투자 5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카카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닥 시장의 좀 대장주급이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 그런 부분입니다. 뭐 네이버, 다음 카카오 항상 이렇게 인터넷주에서는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올해 초만 해도 사실 인터넷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좀 반대로 이제 흐름은 좀 다르게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떻습니까?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불과 뭐 2개월 전만 해도 인터넷 산업이 굉장히 좀 성장하고 그렇죠. 뭐 핀테크 특히 핀테크 얘기가 굉장히 핫했잖아요. 네. 뭐 핀테크 최대 수혜주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긍정적 뉴스만 나왔죠. 그럼 주가도 계속 올라가고 다음은 16만 원 찍고요. 그랬었는데 지금 하락 추세가 길어졌죠. 지금 이제 11만 원까지 빠지게 되면서 지금 안 좋은 뉴스만 지금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청자분들은 헷갈리시는 거죠. 핀테크는 된다고 하고 있죠. 네이버가 얼마 전에 이제 승인을 받고 시작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다음도 그걸 하게 되는 게 당연한 수순인데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뭐 좋은 뉴스 안 좋은 뉴스가 지금 현재는 안 좋은 뉴스만 또 나오니까 당연히 지금 이게 안 좋아지는 건가 이렇게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냉철한 분석을 통해서 지금 다음에 현재 가치와 그리고 또 미래의 성장성을 재평가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해서 인터넷 산업과 다음 카카오에 대해서 한번 또 자세히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자, 저는 일전에 저희가 뭐 네이버 급락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좀 다루기도 했었고요. 인터넷 산업 전반에 대해서 좀 이현준 과장과 그때 얘기를 나눌 때 뭐 핀테크도 사실 실제 수익이 나기 전까지는 좀 아직 무리가 좀 있다 이런 부분에 인터넷 업종도 전반적으로 좀 고평가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먼저 좀 떨어진 이유들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게임 매출이 전체적으로 좀 이 인터넷주에는 좀 큰 역할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좀 최근에 둔화가 됐습니다. 이 부분부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지금 뭐 안 좋은 뉴스들을 뭐 읽어보게 되면 뭐 수익 성장 모델이 좀 둔화됐다. 그러면서 좀 게임을 좀 많이 짓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신성장 동력이 좀 부재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 신성장 동력이라고 인터넷 산업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 근데 일단은 게임 매출 둔화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이 팩트입니다. 근데 이 팩트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의 관점의 차이가 사실 좀 투자 판단에 있어도 굉장히 좀 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게임 매출 둔화 같은 경우는 사실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고 또 예상이 됐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사실 뭐 신문 뭐 이거 보게 되면은 히트 게임이 좀 굉장히 줄고 또 아이템 매출도 줄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성장성 자체가 둔화가 되고 있다. 근데 성장 자체는 하긴 했거든요. 다만 그 성장성이 둔화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악재는 맞는데 이게 당연한 것이 사실 지난 3년 동안 다음 카카오가 국내 400곳 이상의 이제 퍼블리셔와 개발사들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거의 모든 게임사와 파트너 관계를 지금 맺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카카오 그 안에 그 게임하기 들어가시면은 600개 이상의 게임을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게임들은 쳐내고요. 네. 좋은 게임들만 지금 600개 이상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금 좀 올라오게 되면은 이 국내 성장이 둔화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게임 매출 둔화 자체가 그리고 또 지금 큰 폭으로 하락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은 또 더더욱 아니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좀 너무 우려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신성장 동력이었던 게임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좀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이 주가 하락을 야기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신성장 동력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의 하나가 또 카카오페이잖아요. 모바일 결제 시장의 어떤 선두주자로서 굉장히 좀 기대감을 얻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출시한 지 거의 한 달이 넘어갑니다. 생각보다 주변에 많이 좀 하나요? 카카오 결제?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예, 굉장히 좀, 오히려 예, 이렇게 서로 뭐 축의금 걷거나 이럴 때 야, 그런 거 쓰는 거 아니지? 난 불편해서 그거 아직 뭐 하나도 모르겠어. 뭐 이렇게 거의 대부분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제 주변에서는 사실 그런 얘기조차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카카오페이 자체가 사실 그동안 좀 기대감은 굉장히 컸었는데 나올 때 이제 국민 이게 SNS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페이 자체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좀 컸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한 달이 넘은 상황에서 성적이 예상보다 부진한 것 자체를 좀 어떻게 좀 악재로 본다면은 사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기대가 너무 높았을 뿐이지 지금 뭐 사업성 자체가 없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관점의 차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는지, 똑같은 현상을 놓고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주가를 분석하는 부분, 기업을 분석하는 부분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좀 명심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이 카카오페이가 갖는 함의, 그러니까 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카카오페이가 제가 이제 O2O라는 표현을 쓰는데 온라인 투 오프라인의 첫 번째 시도라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 내에서의 성장, 단순하게 온라인에서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카카오팍,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의 성장도 지금 이끌어내려는 시도라는 부분에서 좀 점수를 좀 줘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플랫폼이 온라인상에서의 성장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성장을 시도하려는 업체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차별화할 수 있다고 좀 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게임도 그렇고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모두 성장 가고 있는 길목의 과도기라고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너무 성장성을 높게 기대해서 그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히려 시장에서 악재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너무 과하게 악재로 받아들인 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지금 주셨거든요. 그럼 내부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내부적으로 봤을 때 성장성은 어느 정도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좀 뭐 악재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이 카카오페이 자체가 호재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장 성장성이 네. 둔화된 것뿐만이 아니라 네. 장기적으로 이 온라인에서의 오프라인의 성장, 지금 사실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뭐 전 세계적인 SNS 기업이 있지만 사실 오프라인에서의 성장을 지금 구가하는 업체는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의 물론 뭐 시도들은 뭐 조금씩은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이 다음 이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오프라인의 성장을 본격적으로 시도하는 업체라는 점에서는 저는 오히려 이거는 호재로 봐야 된다. 다만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주가도 올랐고 주가가 또 빠진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도 마찬가지 제가 네이버를 말씀드리면서 짚어드렸던 것처럼 그런 어떤 기대 부분이 지금 너무 과도하고 고평가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도 좀 냉철한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자, 말씀하셨던 질문하신 내부 성장을 좀 보게 되면은요. 지금 뭐 온라인에서의 성장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준비된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2014년 4분기부터 저희가 선물하기를 중심으로 카카오 커머스의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 선물하기 카카오톡을 통해서 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모바일 상품권으로 주고받는 거거든요. 근데 네. 두 분도 한번 해보셨죠? 이런 거는? 해봤죠. 예. 네, 저도 사실 3월 10일이 생일인데 그 스타벅스 뭐 아메리카노 받으셨어요? 하나 아메리카노 하나 줘. 죄송합니다. 제가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네, 보내주세요. 자, 3월 10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모바일 상품권이 지금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굉장히 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부분이 향후에는 점차 연령대를 넓혀갈 것이라는 점을 또 한번 저희가 볼 수가 있고, 이 모바일 상품권이라는 부분이 새로운 트렌드로서 향후 문화적 트렌드로 발전할 가능성도 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광고 부분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지금 준비된 그림을 또 보시면 2014년도 4분기 기준에 100억 수준이었어요, 매출이. 그런데 지금 광고 매출이 작년 4분기에는 288억으로 지금 180% 이상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지금 페이스북이라든지 기타 글로벌 SNS 기업들에 비해서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광고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광고를 할 여력이 있다는 점, 향후의 성장성이 기타 SNS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많다는 점에서 저희가 이 부분의 성장이 굉장히 좀 유력하다라는 걸 좀 아실 수가 있으세요. 네. 자, 그럼 이현중 관장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계속해서 좀 이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성장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전망도 괜찮은데 현재 지금 주가만 지금 빠져 있다 좀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좀 우리가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사실 빠진 부분에 대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죠. 앞서서 말씀드린 건 악재로 사람들이 뭐 잘못 해석한 것도 하나 부분이고, 그리고 또 뭐 정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네. 검찰에서 네. 뭐 조사도 하고. 근데 사실 그런 건 좀 핑계 같고요. 가장 큰 이유는 좀 알리바바의 급락, 이 부분이 바로 지금 핵심 악재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이죠. 이 알리바바가 1월 급락을 나왔는데 인터넷 업종 전반에 대한 피어퍼가 낮아지게 된 부분이 좀 사실 저는 가장 크게 좀 악재로 자리 잡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이 두 기업의 차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1월 말부터의 하락 기간이 거의 동일한 시점, 1월 말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업종의 경우에는 사실 해당 기업들의 분석 기간이 짧죠. 불과 1, 2년밖에 안 된 거거든요. 그 분석에 대한 툴이 만들어진 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터넷 기업, 그러니까 인터넷 업종, 단순한 인터넷 기업이 아니라 플랫폼이죠. 인터넷 플랫폼 업종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 분석의 기준이 사실 좀 정립되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뭐 나름의 분석법들은 있지만 서로 좀 다른 기준들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탑 티어, 뭐 세계 최고 수준의 선두 업체들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좀 평가 기준이 크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알리바바의 주가 향방에 따라서 국내 인터넷 기업들의 주가도 굉장히 좀 비슷하게 좀 연동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기업 분석을 위해서 글로벌 피어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알리바바가 하락한 이유는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아마 뭐 알리바바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사실 뭐 해외 직투 시간에 알리바바 좋다고들 앞에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좋은 기업입니다. 좋은 기업인데 지금 일단 단기 하락 이유는 보호해수 해제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뭐 신문 뭐 보시면 뭐 이 부분은 바로 검색하시면 나오는 건데 알리바바가 상당 당시 사상 최대 IPO로 사실 굉장히 좀 시장을 달궜었는데 그만큼 보호해소 물량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시장이 풀리는 물량은 자사주를 제외하고 3억 4천만 주.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약 30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러면은 이 물량이 굉장히 저가에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그 물량이 나오게 되면 시장이 풀리게 되면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선제적으로 좀 주가가 밀려난다고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수급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좀 하락이 왔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향후의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저는 수급 때문에 이렇게 하락한 거는 결과적으로 재평가를 받는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그래서 항상 뭐 수급 악재로 밀려나는 주식, 뭐 객관적으로 좋은 주식이면 저는 과감하게 좀 사는 편인데 네. 지금 뭐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다음 카카오 기업 포인트는 알리바바도 마찬가지인데 두 기업 모두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하면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생겼다는 점 그리고 인터넷 해당 기업들에 속한 산업인 인터넷 산업 전반의 성장성이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앞서 자료로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자체적으로 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좀 장기적인 관점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단기적으로도 사실 좀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이렇게 굉장히 좀 강하게 음봉을 다 이제 외국인들이 수급으로 끌어올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크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정말 단기죠. 뭐 하루 이틀 주가 흐름 이런 부분은 뭐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뭐 주가가 뭐 큰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크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좀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카카오 좀 집중적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인터넷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 오늘 좀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이현중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